2025년 11월 ABL 바이오 주가를 보면서 다들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며칠 만에 시가총액이 거의 2배로 뛰었으니까요.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이신 만큼 이 숫자의 의미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이 사실을 넘어서요. 그 폭등의 근본적인 동력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과연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구조적인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길 보니까 정말 파고들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급등이 단순한 일회성 호재로 끝날 거냐, 아니면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이 질문을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첫째, 모두를 놀라게 한 일라일릴리와의 계약. 이게 단순한 빅딜을 넘어 어떤 전략적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둘째는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재평가되고 있는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26년 상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성장 촉매제,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3조 8천억 원짜리 일라일릴리 딜부터 시작하죠. 사실 금액만 보면 국내 바이오 역사상 손에 꼽히는 규모는 맞는데 요즘 워낙 조단위 기술 이전 소식이 많아서 그런지 금액 자체만으로는 예전만큼의 충격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유독 열광했던 건 역시 파트너가 일라일릴리였기 때문이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파트너의 이름값. 그게 이번 딜의 본질을 말해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역사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2023년 사노피, 2025년 4월 GSK, 그리고 이번에 일라일릴리. 전부 이름만 대면 아는 글로벌 빅파마들이에요. 이건 더 이상 한 건의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빅파마들이 인정하는 검증된 공식이 됐다는 뜻이죠.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3번 연속 증명한 셈입니다. 특히 릴리는 지금 비만 치료제랑 알츠하이머 창시제로 전 세계 제약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현재 업계 1위. 그런 회사가 굳이 한국의 바이오텍 기술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의 독창성이나 잠재력을 엄청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릴리 같은 최성의 포식자는 웬만한 기술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안 기술들을 검토했을 텐데 그중에서 ABL 바이오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그런데 이번 계약을 또 깊이 들여다보면요. 단순한 기술 거래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22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조항이에요. 아, 그 부분이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빅파마로부터 직접 지분 투자를 받은 건 최초라고 하던데요. 근데 사실 릴리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 220억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건가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이건 관계의 본질을 바꾸는 조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존의 기술 이전은 대부분 계약금 받고 단계별 성공하면 마일스톤 받고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가 명확한 구조였어요. 기술을 사가는 쪽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죠. 네네. 하지만 지분 투자는 다릅니다. 이건 릴리가 단순히 기술의 구매자가 아니라 ABL 바이오라는 회사의 주주이자 성장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공해야 자신들의 투자 가치도 올라가니까요. 단순한 거래 관계에서 운명 공동체, 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돈 주고 기술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잘 키워보자, 이런 의지를 보인 셈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계약으로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의 활용 범위가 뇌 질환을 넘어서 비만, 근육 질환까지 확장됐다는 점이에요. 원래 뇌혈관 장벽, 그 BBB 뚫는 셔틀 기술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뇌뿐만 아니라 온몸에 약물을 배달하는 전신 셔틀로 진화하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2번째 주제인 플랫폼 가치의 재평가로 연결됩니다. 릴리가 베팅한 건 사실 ABL301이라는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이거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그 약물을 뇌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는 그랩바디 B라는 배송 시스템, 그 자체의 무한한 확장성에 베팅을 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개별 계약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보다 말씀하신 그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시장의 시각도 파킨슨병 치료제 만드는 회사에서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BBB 셔틀 기술 경쟁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로슈 같은 거대 기업도 이미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가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쟁 기술과 비교를 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쟁 기술이 로슈가 사용하는 트랜스페린 수용체 TFR 기반 셔틀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이 수용체의 발현량이 줄어들어서 약물 전달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적혈구 같은 다른 조직에도 이 수용체가 많아서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는 IGF-1R이라는 다른 수용체를 이용하는데요. 이 수용체는 노화에 따른 발현량 감소가 거의 없고 뇌혈관에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해서 타겟팅 효율과 안정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게 여러 비임상 데이터를 통해 증명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뛰어나다는 말씀이신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게 사람 몸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는가 이거일 겁니다. 아무리 동물 실험에서 결과가 좋아도 임상 일상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네, 바로 그게 게임을 바꾼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파트너사인 사노피가 그랩바디 B 셔틀이 적용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의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아, 이건 단순히 ABL301이라는 파이프라인 하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랩바디 B라는 배송 시스템은 사람에게 써도 안전하다. 이걸 공식적으로 증명한 플랫폼 전체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빅파마들이 ABL 바이오랑 이야기할 때 이 기술 진짜 사람한테 괜찮을까?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군요. 리스크가 대폭 줄어든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술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물질 이전 계약, MTA를 맺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인체 데이터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네. 바로 본계약 논의로 직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릴리와의 계약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고요. 후속 기술 이전의 속도와 규모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런 기술적, 임상적 검증이 쌓이면서 기업 가치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즉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히 개별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계약 변경 하나로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기업의 체급 자체가 바뀐 것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알테오젠의 사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가장 빠릅니다. 알테오젠이 그랬듯 이제 시장은 ABL 바이오를 단일 제품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약물이든 실어 나를 수 있는 무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이러한 플랫폼의 내재 가치를 이제 막 반영하기 시작하는 어쩌면 그 거대한 변화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와 잠재력이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즉 2020년 상반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예정된 핵심 성장 동력, 그러니까 촉매제들을 하나씩 짚어주시죠. 가장 가깝고 또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벤트는 담도암 치료제 ABL001입니다. 2026년 4월로 예정된 파트너사 콤파스 테라퓨틱스가 진행 중인 임상 2,3상의 핵심 데이터, 탑라인 데이터 발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만요. 그 데이터 발표가 원래 작년 말 예정 아니었나요? 최근에 지연된 걸로 아는데 보통 시장에서는 임상 데이터 발표 지연을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긍정적인 촉매제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적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임상의 핵심 평가 지표가 전체 생존 기간, OS, 즉 환자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데이터 발표가 늦어진다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들이 더 오래 생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효가 그만큼 좋다는 가장 강력한 반증인 셈이죠. 약효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지연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연의 이유를 알고 나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만약 4월에 발표될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ABL 바이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그야말로 퀀텀 점프의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ABL 바이오는 기술을 수출해서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을 받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ABL001이 상업화에 성공하면 처음으로 판매되는 신약의 로열티를 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 로열티. 네.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약이 팔리는 내내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갖추게 되는 거죠. 기업의 재무 구조와 현금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로 진화하는 겁니다. ABL001이라는 아주 확실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군요. 그 외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면 하나의 성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속해서 후속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 촉매제는 바로 차세대 파이프라인들의 본격화입니다. 먼저 면역 강한 플랫폼 그랩바디 T 기반의 위암 치료제 ABL111이 180명이라는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한 임상에 돌입합니다. 이건 그랩바디 플랫폼이 뇌질환뿐만 아니라 면역 강한 분야에서도 깊이를 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죠. 그리고 최근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인 ADC, 항체 약물 접합체로의 확장도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이 분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과연 후발주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ADC는 이미 레드오션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ABL 바이오는 남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이중항체 기술을 ADC에 접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인 네옥바이오를 통해서요. MUC1 타겟의 ABL206 그리고 ROR1 타겟의 ABL029가 2025년 4분기 그리고 2026년 1분기에 각각 임상시험 계획 IND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뇌질환, 면역 강암에 이어서 ADC라는 가장 유망하고 거대한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미 상업화를 눈앞에 둔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면역 항암과 ADC라는 든든한 후속 파이프라인까지 갖춰진 셈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촉매제는 역시나 추가적인 기술 이전, 또 다른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메가딜 이후에 ABL 바이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빅파마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먼저 찾아오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미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2026년 안에 또 다른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시사하는 강력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노피, GSK, 릴리로 이뤄지는 빅딜을 통해서 인체에서 검증이 끝난 강력한 플랫폼 기술을 확보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ABL001이라는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임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ADC를 포함한 풍부한 후속 파이프라인과 추가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까지 이 세 가지 동력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ABL 바이오의 성장을 이끌고 있군요. 맞습니다. 결국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ABL 바이오의 플랫폼이 진짜인가? 여기서 이 검증된 플랫폼의 가치를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의심의 구간은 이제 확실히 지났고요. 그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는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거죠. 이제부터는 파이프라인 하나하나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이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다양한 질병을 정복해 나가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싸움이 시작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논의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랩바디 B 플랫폼이 항체뿐만 아니라 siRNA 같은 새로운 형태의 약물까지 뇌와 근육 등 다양한 조직에 전달할 수 있는 만능 특급 배송 시스템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배송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고부가 가치의 화물을 다음 배송 목록에 올릴 것인가입니다. 현재 약물 전달의 한계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다른 치료제 분야 중에서 과연 ABL 바이오의 다음 깜짝 발표는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